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그래도 소개는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 콘텐츠, 영상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 귀한 시간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문해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살펴보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맥도날드 교재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좀 살펴보고, 마지막 세션에는 유튜브 콘텐츠들은 어떻게 이 문해 키오스크,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지금 이 트랙은 사실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시간에 이 맥도날드 키오스크 교재 수업 연구를 그냥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같이 고민도 나누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가셔서 교육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제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요. 자, 일단은 저희가 요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기 이제 앞쪽에 QR코드 인식이 가능하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요 QR을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QR 인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저렇게 menti.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저 코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교재에도 QR코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디지털 소양까지 같이 쌓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원활하게 되실까요? 네, 역시. 자, 이제 접속하시면 요 코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7949-8575라고 입력해 주시고, 네. 네. 벌써 접속하셔서 누가 센스 있게 요거 이모티콘 눌러주셨어요. 자, 한번 접속하신 분들은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트도 눌러주시고 엄지도 눌러주고 계시네요. 네. 네. 많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됐나요? 네네네. 네, 그럼 기다려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QR로 인식해주신 분들은 그냥 일단 지금 엄지 하트 나오는 화면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접속하신 거고요. 자, 그럼 되셨을까요? 아직 안 되셨을까요? 네. 자, 만약에 QR코드 인식이 안 되시면요. 그냥 인터넷 창 여셔서 위쪽 링크에다가 저 menti.com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안 되실까요? 하트. 네, 그 화면까지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접속하셨으면 하트 엄지 그렇게 보이실 거고요. 점점 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되셨을까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코드 저 7949-8575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몇 분이나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이 가능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되셨을까요? 네,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한번 연습 삼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자, 이제 화면이 아마 바뀌셨을 거고요. 거기에 답변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꼭 3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만. 네. 즐거움, 좋아요. 날씨도 기분도 좋아요. 네, 저도 좋더라고요. 오늘 너무. 네, 한 번씩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와.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얘기해 주시는 분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다 의견을 주시면 우리 서로 나누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 네. 와, 좋아요라고 입력을 똑같이 해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좋아요가 커진 거 보니까. 네. 마음이 몽글몽글. 네. 피곤하신 분도 계시죠? 네, 쾌청하고 날씨가 좋고. 네. 어떻게 한 번씩 제출해 보셨을까요? 네. 보니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설레이고 기대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굿.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이제 요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키오스크를 아마 어제 뭐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교재를 살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여기 이 메뉴들 중에서 나는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나는 이거 다 자신 있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살짝 조금 그렇다 하면 걔는 빼고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키오스크 접속해서 뭐 식사를 매장에서 할 건지 포장할 건지 뭐 그런 거 선택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자, 근데 자, 가능한 것들에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되셨을까요? 지금 보이시죠? 자, 다들 햄버거를 드실 순 있겠어요. 메뉴 선택하고 결제 하나는 끝내주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면 메뉴 재료 추가, 이제 재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리고 뭐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 사실 이런 거 포인트 적립하는 거, 이런 건 우리도 헷갈릴 때도 너무 많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습자분들은 또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업을 지금 연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대략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다 이런 부분,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이후에 이런 부분은 좀 난 어떻게 풀면 좋겠다, 그리고 키오스크에서도 확인하실 때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일단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요. 저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 일단 보면요, 일단 간단하게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뭐 디지털 기술은 사실 계속 뭐 발달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언제 좀 급격화됐을까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은 이제 기술은 계속 발전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저희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안 되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생기고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배달 앱을 막 우리가 쓰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디지털이 그냥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나는 못해라고 그냥 안 해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에 디지털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습자분들도 역시나 그걸 누리셔야 되고 또 그만큼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근데 아까 접근성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연령층이 높다고만 해서 접근성이 먼 게 아니라 이 디지털이라는 것도 그렇고 키오스크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갈 때마다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알아도 또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있으면 더 당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이라는 건.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도 보면 요즘에 뭐 MZ세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우 뭐 M의 끝자락에 어디 끼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디지털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디지털 이민자라는 건 저희는 사실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세상이 없다가 이제 이런 딱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그걸 접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익숙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토박이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토박이들. 그 친구들이 이제 뭐 G세대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은 요즘에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기들 그냥 스마트폰 주면 자기가 터치하죠. 터치하면 뭐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그냥 합니다. 가끔 아이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 일상이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사실은 다 비슷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령에 꼭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하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봐도 모든 연령층이 다 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익숙하지 않고 또 해보지 않았으면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고 또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한 세대가 됐고요.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뭐 리터러시는 아마 문해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디지털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좀 우리가 올바르게 쓸 거냐, 그런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제가 지금 계속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계속 QR로 한번 접속해 보세요, 제출해 보세요 하는 것도 그게 다 우리의 디지털 소양 능력이 쌓이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아유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학습자들의 어떤 정보 접근성이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라는 이유,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문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디지털 문해 교육 중에서도 키오스크 로 디지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가셔서 수업하시면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키오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참고로 이 이미지는 제가 다 인공지능에 명령을 해서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의 예전 모습을 이제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키오스크라는 거는 저런 궁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큐스크에서 유래를 했대요. 거기서 유래한 티르키예어 쾌시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중세 쪽으로 왔을 때는요, 이 키오스크라는 게 그냥 벽이 없는 이런 기둥이 있고 귀족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고 했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왜 그 가판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길거리에 작은 부스 형태의 그런 상점들을 키오스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보통 키오스크다라고 하면 저렇게 디지털 인터랙티브 키오스크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기, 그거를 우리는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현재는.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키오스크, 맥도날드 아까 키오스크 보셨겠지만 그렇게 스탠딩형으로 생긴 주문 기계도 있고요. 그것뿐만인가요? 우리 테이블에서 다 이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주문 기기, 그리고 은행, ATM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더 익숙하죠. 좀 더 이게 시기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교통카드 발급하고 충전하는 기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제 영화관에도 직원들이 아니라 기기가 쫙 서 있죠. 그래서 영화표도 살 수 있고요. 또 주차, 요금 정산도 해야 되고 기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공서, 무인 민원 발급기 있죠. 여기서도 가서 선택해서 서류를 뽑고, 그것뿐만인가요? 결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식당 앞에 가서 밥 먹으려면 줄도 서야 되는데 줄도 이제 그 종이로 우리가 수기로 작성이 아니라 저렇게 내 핸드폰 번호 누르고 대기 몇 팀이다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안내, 보통 정보 전달에,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어디 복합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저런 이제 안내 기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다양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또 병원에도 있죠. 그냥 환자 번호나 그쵸, 수납하고 처방전 뽑고. 그래서 사실 없는 데가 없다. 이제는 너무너무 많아. 일상에 그냥 우리의 일상에 그냥 생활이 됐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그랬으니까 지나고 나면 다시 다 대면으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도 이젠 선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그 비대면의 어떤 그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앱 안 쓰고 가서 직접 포장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 생활에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맥도날드 키오스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 과연 문해교실에 키오스크가 나타난다 하면 학습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지,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찍으셔도 돼요. 접속하셔서 이번에는 제목이나 내용 아무 곳에나 그 지금 이 답변을 입력하시고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페이지 접속하셔서 이렇게 게시물 추가하셔서 여기에다가 답변 입력해 주시고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해교육 교실에 키오스크가 나타나면 학습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맥도날드 교재가 아니고 여기 연수 교재 보면은 네, 여기 제 파트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접속하셨군요. 네. 네.
QR은 여기 그 연수 교재 안에 있습니다. 네, QR코드 카메라 여셔서 인식해 주시면 되죠. 맞아. 벌써 이 플랫폼에 적응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의견에 하트도 누가 눌러주셨네요. 멋지십니다. 네. 아, 네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네. 맞아, 맞아. 네, 이제 답변들 입력해 주신 것 같은데 아직 쓰고 계신 분 계실까요? 거의 하셨나요? 아, 네. 한번 보니까요. 지금 가장 많은 답변은 신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당황한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헉. 그리고 못 본 척한다. 나타났는데 못 본 척한다. 그리고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 아이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예고가 없으면 당황하실 것 같고, 아,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와는 상관없다. 아니면 해보지도 않았지만 나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선뜻 나서지 않는다. 두렵다. 놀라서 수업 거부하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고. 네. 무척 당황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할 것 같다. 근데 또 좋아하실 것 같고 말하는 키오스크면 더 좋아하실 것 같다. 아,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학습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 흥미일 것 같아요. 오, 한번 이런 것도 있네.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도 궁금하다. 아, 저런 게 보였으니까 나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조금 두렵다. 사실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좀 크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랑은 진짜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걸 꼭 굳이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 응. 그냥 사람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글쎄요. 자식들이 해준다, 필요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키오스크 교육을 해보면 아예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아, 그냥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듯이 학습자분들은 아마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모두들 선생님 나 좀 선생님들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참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살짝 이제 보고 지나가자면 일단은 사실 뭐 이론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그 경험 자체를 좀 일단 먼저 물어보셔야겠죠. 근데 이 경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연령이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정말 경험을 많이 하셨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아마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아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좀 이해와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아, 이게 나타났을 때. 이거를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또 해서 나 한번 배워놓으면 또 가서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개개인의 수준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아무리 제가 자 여기서 이거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고 이거 누르세요.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나 여기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그 개별 수준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공통의 목표는 있죠. 사실 이 수업의 가장 큰 공통의 목표가 뭘까요? 그쵸, 그쵸. 실생활에 활용하고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요 맥도날드 키오스크를 배워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다. 명확한 목표가 있긴 해요. 그쵸?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가 그 실행 가능한 목표기도 하고 또 일상에 연관돼 있는 목표기도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하실 수 있다. 무조건 잘하신다. 이거 지금 오늘은 이렇게 요거만 선택해도 오늘 다 이 맛 표현과 이걸 다 익힐 수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하나라도 그래서 사실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아예 좀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어떤 맛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스위트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셔서 스위트만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라도, 네. 그냥 그 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가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민. 그러니까 이제 나 당장 이제 돌아가서 이 맥도날드 키오스크 분의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생기는 고민들. 아니면은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게 좀 곤란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한 링크고요. 자,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고민이 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이런 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학습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상을 해본 거고 이제 교원으로서 진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이 고민이다라고 하는 부분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해 교육을 가서 진행한다.
라고 할 때 어떤 고민이 드시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네네. 자, 일단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순서를 바꿔서 조금 답변이 섞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면 그쵸. 네. 맞습니다. 네. 햄버거를 와 먹는. 안 먹고 그냥 안 먹는다. 네,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은 계속적인 반복 학습으로 인내력이 필수다. 지금 해결 방안을 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죠. 실습 기기 확보랑 여러 선생님이 교육에 함께 참여가 필요하다. 이 디지털 교육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느낍니다. 혼자서 이제 설명하다가 가서 뛰어다니면서 한 번씩 봐드리면은 나가는 게 사실은 어렵긴 해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분 한 분 또 왜 이렇게 다 똑같은 걸 알려드려도 화면이 다 다르고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마 저도 사실 이 교환을 보고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 개인의 학습 수준 차도 크죠. 그게 이제 교원이 갖는 고민일 것 같아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근데 이거는 참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진짜 보면 사실 이거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분야는 교수님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다 새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 나타날 수밖에 없긴 해요, 디지털은. 그리고 이거 이제 글자 자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고 선택해야 된다. 네, 그림. 그런 게 정말 고민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화면에 대한 어떤 글자 그리고 영어 메뉴가 많고 기초 문해가 부족한 학습자는 화면 읽기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진짜 좀 막막한 마음이 들긴 하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이제 인증하거나 가입하거나 디지털 문해 교육할 때 이런 계정 문제가 항상 오래 걸려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알고 계신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뭔가 하셨고 앱을 하나라도 설치하셨으면 분명히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이제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가서 계정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런 교원의 역량이 좀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이제 그런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기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또 환경이 돼야 되죠.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오스크를 연습한다고 할 때도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면 또 와이파이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우리 이건 학습자 어려움 지나가면 사실 진짜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처음 화면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그 키오스크 첫 화면을 보고 당황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딱 키오스크를 만났을 때. 터치, 그쵸. 아까 그 방망래 할머니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부분의 키오스크가 화면 거의 전체에 그 어떤 홍보나 그런 다른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딱 맞닥 들인 순간부터 이게 뭐지?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요. 그냥 뭘 찾으시면 되냐면 일단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뭔가 다른 게 눌릴까 봐 또 못 누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화면에 주문하시려면 터치하세요라는 게 써 있어요. 사실 아래쪽 어딘가에. 그래서 처음에 어떤 화려한 화면이 나와도 속지 마시라. 그냥 터치하셔라. 예. 그래서 첫 화면에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진짜 하나라도 이제 단계별로 이거를 익히면서 좀 서로 학습자들끼리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미리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신 그 아까 하셨었다고 문해교육센터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제 갔다 오셔서 진짜 실습하시고 나서 그 소감을 나누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상 해보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게 사실 서로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엔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일러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후에는 조금 더 분명히 좀 더 그게 빠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옆에 분을 같이 가르쳐 주시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학습자 그리고 우리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맥도날드 키오스크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수업을 하실 테죠. 그래서 요 교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이 교재를 보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 세 가지를 키오스크 그리고 메뉴 그리고 용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 키오스크가 뭔지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키오스크가 어디에서 키오스크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곁들이셔도 되게 좋고 이게 뭐 하는 기계인지라는 설명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큰 산, 우리에게도 학습자에게도 가장 큰 산이 아마 메뉴일 것 같아요. 메뉴 선택인데 아까처럼 그냥 불고기 버거 불고기를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거보다는 하나 더죠. 뭔가 어떤 맛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니까 메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용어들이 있어요. 주문 용어도 있고 아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보면 뭐 오더 뭐 아니면 테이블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익히면 좋기 때문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말 두 가지 일단 나부터 눈 감고도 한다. 나부터 익숙해지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무조건 쉬운 말로 이걸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방법일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목차가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주문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생활 누리기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강에서는요. 키오스크의 개념 그리고 맥도날드의 메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문 용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주문을 연습하고 가서 주문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실습해보고 경험을 나누고 마지막이 이제 키오스크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크게. 그리고 이제 한 강부터 보면은 이렇게 생각 열기 그리고 알아보기
익히기, 활동하기, 더 알아보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교재를 같이 보면서 지금 보셔도 좋은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사실 생각 열기라고 써 있나요, 교재에? 혹시 찾으셨나요? 자, 어디에 있나요? 보통 생각 열기 어떤 부분에 있나요? 자, 각 강마다 아마 맨 앞에 있을 텐데, 근데 생각 열기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생각 열기라는 단어 보이세요? 어디 있나요, 생각 열기? 아, 구성 말고 이제 뒤편에 강 1강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생각 열기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거 맞죠?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앞에 구성의 소개에는 생각 열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각 강마다는 생각 열기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생각 열기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학습 목표 아랫부분. 네. 보시면 최근 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을 받는 매장이 늘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데 정작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동기 유발인 거죠. 사실 여기 생각 열기에서 하는 부분은. 그리고 생각 열기라고 적혀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이제 알아보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 강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알아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쭉 지나가면 익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보기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여기서 퀴즈로 풀어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알아보기의 내용,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가, 그걸 인지하셨는가에 대해서 익히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면 되고, 그리고 활동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활동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가, 학습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익히기와 활동하기로 이제 알아보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 알아보기는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더 알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항상 저렇게 질문과 같이 생각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꼭 강을 시작하실 때는 이걸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요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서 같이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교재, 아까 그 연수 교재 있죠. 이 맥도날드 교재 말고 연수 교재에 한번 펼쳐봐 주시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일단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키오스크는 사람이 없어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교통시설에서 표를 사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기계입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 결제, 정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설명이 잘 귀에 들어오시나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가 학습자분들한테 자, 키오스크는요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정보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와닿지가 않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쉬운 말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요거 제가 쭉 설명드리고 저희 같이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이제 키오스크 활용할 때 맛, 크기, 양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자, 외우세요. 스위트는 달콤한.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저거 막 저렇게 보면 샤워. 샤워. 이거 그거 어떻게 목욕한다. 그쵸? 이제 이따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샤워 이거 어떡하지? 새콤 어른들이 새콤한 거 신김치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이제 보통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연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방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습니다. 키오스크, 터치 스크린, 사이드. 제가 지금 대표적인 어떤 것들만 이렇게 6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이게 아니더라도 교재에 있는 용어 중에 좀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이걸 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걸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쉬운 별칭을 우리가 좀 정해보자. 나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시던데? 아니면 이렇게 좀 표현해보면 훨씬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수업을 하려면 내가 생각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의 대안을 내가 알고 있으면 훨씬 수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 메뉴를 선택할 때 이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제 저런 거죠. 저 매운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떤 버거 추천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연관지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드리면 좋은데 매콤달콤한 소스 먹고 싶어요. 뭐가 좋을까요?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 매운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어떤 햄버거 추천해 주실래요? 핫스파이시 버거. 네. 그러면 매콤달콤한 소스는 뭐가 좋을까요? 칠리.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혹시 몇 쪽인가요, 이게? 20쪽, 19쪽부터네요. 네네. 19쪽, 20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쪽, 20쪽 지금 요거를요. 우리 이렇게 3, 3, 5 모이셔서 아예 교재에다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좀 해주시고 그거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또 많이 듣고 가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하셔서 얘기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요거까지요. 이따가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아, 픽업이요?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져간다. 네. 그 픽업한다 뭐 이런 건데. 우리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요. 생활에서 익숙해지니까 다 알잖아. 연속극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저는 키오스크 같은 것은 고유명사로 그냥 반복해서 하면은 아는 것이 주외받고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되게 무서워할 거라고. 저 같은 경우도 만드는 화면 만화, 아. 만드는 건드리는 화면. 화면 전화. 근데 이런 단어는 어려우니까 만화. 수가 좀 써야 돼. 독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있어요. 이제. 영상에 관련해서 전문가예요. 영화도 아니, 그건 아니고 많이 봐요. 제가 많이 배워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 더 배워요. 편하시다 진짜. 왜냐면 유튜브는 만날 수 없으시고 선생님은 만날만 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만들어주세요. 아. 어. 우리가 줄이면 고추맛 치즈예요. 지역에 이렇게 생산하는 것에서 네네. 떠나다가 요즘 좀 친근해졌어요. 진도 대파처럼 진주 요거 청양고추. 정확한 이름 이렇게 길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찬. 네.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다 되죠. 네.
그냥 네, 맞아요. 만지는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차라리 두들기는 것처럼. 자, 열심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2분 정도만 더 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뭐 자유롭게 발 네네, 그럼요. 네. 네네네. 아이디어가 많으면 좋죠. 네. 네. 내 느낌에는 똑같이 매운맛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맞아요. 매운 맛이긴 한데 매운 맛 중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네. 달달한 맛 스코피 지수로 해갖고 막 100, 스코비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똑같이 매운 거예요? 일단 네. 네, 그렇게 일단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코프 지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추 하나, 고추 드세요? 아 차라리 네. 그쵸 맞아요. 애매하게. 응. 응. 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셨을까요? 네, 저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나누신 내용을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해주셔야 다들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니까 지금 얘기 나누셨던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거 괜찮은데? 하면은 적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키오스크 라는 사실은 뭐 이 말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 키오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나라면 우리라면 이렇게 설명하겠다.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자, 키오스크를 어떻게 설명하겠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려워요. 네. 네, 네. 자, 자동 주문 기계. 네. 자, 그래서 자동 주문 기계입니다. 자, 이렇게. 자, 또 네, 선생님. 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사람한테 가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했던 걸 그대로 기계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대신 주문받는 기계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또 있을까요?
주문서. 아, 이게 주문서예요. 아, 일종의 주문서가 되겠네요. 그쵸? 기존에 우리 왜 김밥 천국 가면은 그쵸? 이렇게 메뉴 체크해서 내는 것처럼 전자기기지만 일종의 주문서다. 자, 또 있을까요? 셀프. 아, 셀프는 익숙하세요? 그러면 얘는 맞네요. 맞네요. 네. 물 셀프이듯이 주문 셀프. 네, 주문 셀프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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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쵸.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디지털 기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도요, 그 고유명사 자체는 사실 바꾸진 않아요. 왜냐면 그 명칭도 알긴 알아야 하니까. 그게 왜냐면 통용되는 용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얘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 키오스크라는 단어를 그렇다고 우리가 빼놓고 하진 않죠.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런 거다. 이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이들도 그렇고 익숙한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꿔내기보다는 이거를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그들에게 맞게 쉽게 좀 전달한다. 자, 그래서 키오스크를 쉬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또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문해 교육은 경험학 섭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주문해 보셨어요, 은행에 가서 표 뽑아봤어요, 병원에 가서 기다려 봤어요처럼 경험을 가지고 용어적 정의보다는 거꾸로 경험치를 가지고 용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키오스크는 굳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텔레비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국말로 그런 바보 상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걸 존중해서 그냥 하니까 한국어가 되는 것도 배려하지만 한국화돼 돼서 키오스크도 조금만 더 가면 국민의 보편적 지식으로 키오스크가 통용될 건데 굳이 바꾸면 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자꾸 여기가 맥도날드에 빠져서 주문기 하지만 키오스크가 맥도날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도 있고 방문소에 가서 발급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하는 기기라는 것으로 그냥 학습자가 저는 인지하면 더 쉬운 게 아닐까 인지하는데 스마트폰도 이제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우리가 스마트폰을 속도가 전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유명사화 하는 것이 더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는 게 아닐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오스크라는 것 자체의 명칭이 바뀐 게 나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경험에서 여기 우리 아까 생각 열기가 사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보셨나요? 이거 기기 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키오스크예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의견들과 고민들과 이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알려드릴 때,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대체 칠리랑 스파이시랑 핫이랑 뭐가 더 맵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신 것들 한번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자, 나라면 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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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칠리, 스파이시, 핫. 네,
한 3단계. 1, 2, 3단계로 이렇게 매운맛 같은 경우엔 그렇게 표현을 하겠다. 꼭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본 건 이 매운맛뿐만 아니라 이런 맛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누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매운맛 같은 경우엔 1, 2, 3단계. 그리고 거기에 뒤에서 지금 어렴풋이 들렸는데 청양고추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네. 네네. 사이즈 관련 얘기할 때 이제 그 일상생활과 연관지어서 옷 사이즈. 그리고 저 이 생각 못했는데 침대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싱글, 더블 침대도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아, 사실 그쵸.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사실은 맛을 다 보면서 이게 이거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지만 혹시 아까 우리 저쪽 뒤쪽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어떻게 네. 네, 한번 뒤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차라리 뭔가 모션을 통해서 이 크기를 좀 전달드리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달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우리 요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어를 바꾸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전달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주문 기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터치 스크린이다 라고 하는 거. 톡톡. 차라리 톡톡 하셔라.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터치가 무서우시죠? 그거 한번 누르면 잘못될까봐 그거를 조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노크하셔라. 화면을 노크하셔라. 톡톡 하셔라 하는 거고 또 있을까요? 다른? 똑똑. 톡톡 똑똑. 그쵸? 그냥 살짝 만져보세요. 손 대보세요. 그러니까 손 대는 거예요. 그쵸? 그냥 손 대는 거예요. 라는 거고 그럼 혹시 사이드? 깍두기. 네. 우리 왜 너 깍두기야 이런 느낌처럼 본 메뉴는 있지만 깍두기다. 사이드. 또 추가 메뉴, 추가. 그리고 반찬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찬 같은 거 뭔가 이 메인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보니까 곁가지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런 거 있죠. 자, 픽업 뭐라고 할까요? 픽업. 찾아갈게요. 네, 찾아갈게요. 가지러 갈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테이블 서비스는요? 네. 앉아서 받기 그리고 갖다 주세요. 가져갈게요. 갖다 주세요. 자, 이렇게 네 해주셨고 테이크아웃은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가 붙었네요. 테이크아웃은 그렇죠? 픽업하고 테이크아웃 차이가 뭐죠? 네, 가져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가져갈게요. 갖다 주세요. 집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마 그냥 비슷하게, 그쵸? 어떤 예시를 드리냐에 따라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걸 문제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족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거에 맞는 걸 찾아보셔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우리 지금 계속 그 터치를 무서워하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그 터치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저기 비그플 앱에 있죠. 그래서 두더지 잡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계속 터치를 조금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이게 아무리 내가 터치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거 그 터치펜 뒤에 그거 있죠. 그래서 완전 터치펜이 아니더라도 요 볼펜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라도 해보실 수 있게끔.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톡톡도 듣고 터치도 들었는데, 만지라는 거 들었는데 이게 인식이 뭔가 그죠? 어려우셔서 터치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손이 힘들면 터치펜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학습자들이 어떤 키오스크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적어 놓은 거고요. 아까 그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엔 이제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치가 자꾸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니까 터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다거나, 혹은 아예 메뉴를 내가 불고기를 먹고 싶으면 검색해서 불고기를 찾을 수 있게 차라리 되어 있다거나, 혹은 그 제한 시간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마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우의 수를 좀 많이 갖고 계시면 학습자분들한테도 같이 나누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조금 그냥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일단 우리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 분석이 먼저일 것 같고, 근데 이 수업이 너무 좋은 게 교육 목표가 명확하다. 일단 우리 햄버거를 사 먹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환경, 교재로 한다. 근데 이제 계속 교재로만 했을 때 사실 이게 더 전달이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앱을 이따가 뒷세션에서 한번 알려드리긴 할 텐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연습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와이파이나 앱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이제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미지나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할 때는 무조건 이제 어쨌든 용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조금 단계별로 쉽게 전달을 하면 좋고, 무조건 실습을 같이 해보실 수 있게끔. 이거 아무리 봐도 막상 뭔가 하나라도 해보지 않으면 가면 이제 멈춰요. 그래서 항상 실습이 같이 좀 지연되는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항상 주셔서 조금 의욕을 좀 고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랬지만 또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조금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이거는 반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익혀도 가서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 그 점도 꼭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면도 바뀔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정말 그냥 그 단계는 변하지 않는다. 가서 메뉴 고르고 결제하고 가서 찾아온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쉬는 시간이실 텐데, 혹시 키오스크 하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화면 모드가 사실은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저도 저거를 써야 되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세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